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역사는요, 컴마 묶어주시고요. 사람들이 보통 말하길. 그들아, 사람들이 보통 말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통념의 느낌이 딱 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말하길, 역사라고 하는 것은 repeats itself. 밑줄 그어주세요. 자, 역사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를 반복한다. 여기서 itself는 뭐를 다시 가리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history죠. 이거는 통념이야. 이 필자는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뭐 하고 싶은 거야? 반박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우선은 look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looking at부터 civilization까지 분사 구문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some things do seem 여기를 일단 주절로 봐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ooking at 보면서라는 분사 구문으로 써야겠지. 보면서. 자, 뭐를 보면요. The historical records, 역사적 기록을 보면요. 뜻 굳이 안 써도 괜찮겠지, 얘들아. 요 정도는 역사적 기록을 보면서. 그런데 어디의 역사냐면 the ancient civilization, 고대의 civilization, 문명입니다. 자, 고대 문명의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요. 오케이? Some things, 몇몇 것들이, 몇몇 어떤 사건들이, 자, 이때 things를요, 사건들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몇몇 사건들은 do seem to happen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정말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do라고 하는 거 형광펜 한번 해보시고, d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 do는 하다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seem이라고 하는 동사를 그렇지. 강조해주는 강조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 again and again은 그냥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써주면 repeatedly.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아니 역사적 기록을 보면 몇몇 사건들은 진짜 반복하면서 계속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안 어렵지, 얘들아? 자, 3번 문장 가겠습니다. civilizations, 이 문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가봅시다. 자, 문명은요, 동사 3개 먼저 잡아볼게요. expand 하고요. get, over, re-extended 하고요. and then collapse. 자, 요렇게 해서 주어 동사가 3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문장 끝이야, 얘들아. 근데 뒤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다 수식 어구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살펴보기 전에 컬랩스까지 일단 해석을 해볼게, 얘들아. 보통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expand 합니다. 확장됩니다. 커지죠. 그 다음에 get over extended. 뭐 over extended면 뭐야, 얘들아? 맞아. 지나치게 확장됩니다. 그러니까 왜 한 번 확장을 했는데 조금 욕심을 부려서 우리 보통 어떻게 해요? 막 저기까지 막 확장을 해버리잖아. 그치? 자, 그러다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collapse 하게 되죠. collapse가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붕괴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 끝. 그러면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as in the cases of Rome.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까지 한번 묶어 보세요. 그래서 as인이 하나의 전치사 덩어리로 어디에서처럼이라고 하면서 보통 사례나 예시를 설명해 줄 때 쓰는 전치사 덩어리입니다. 문명이 이렇게 해서 붕괴가 되는데 어떤 사례에서처럼이냐면 자, 로미제들아 이걸 1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로마 1번 사례처럼. 됐지? 자, 그리고 일단 해석 안 하고 묶어볼게 얘들아. which 여기는요 앞에 있는 로마를 설명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and 병렬로 세모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The British Empire 보이지 얘들아. 이걸 지금 뭐라고 적어주시면 되냐면 이걸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로마와 영국의 사례. 그러니까 사례가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야. 2개. 범준아 이해했죠?
자, 근데 그 엠파이어가 또 뭐야? 위치로 또 영국의 이 제국을 또 설명을 또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에라까지. 그러니까 문명이 얘들아 확장되고 너무 많이 확장되고 붕괴되는 사례를 몇 개를 설명했다. 로마와 영국 제국을 설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자, 어떤 사례에서처럼 로마의 사례에서처럼 자, which 그리고 그 로마는요. when under in 476 AD. 자, 기원 후 476년에 go under in 이렇게 하면 언제 그냥 이거 뭐야? 컬랩스랑 똑같아 얘들아. 붕괴됐다. 갔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사례도 있었더라. 영국의 제국, 대영 제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영 제국은요, fell apart, fall apart의 과거 형태가 되겠네, 그치? 그치? fall apart가 무슨 뜻이냐? 동사 원형으로 먼저 외워야 되라. 얘는 fall apart는 맞아요. 무너지다 맞아요. 해체되다. 자, 얘도 해체됐는데 얼마 후에 해체가 됐냐? More than 1,000 years later, 1000년 후에 또 해체가 됐습니다. 얘들아, 이 1000년 후에는 누구의 1000년 후에야? 얘 1000년 후에. 로마가 기원 후 476년에 해체가 됐잖아. 그리고 또 그 해체, 1000년 후에 또 영국의 제국이 또 뭐 어떻게 됐다? 또 해체가 됐다는 거야.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세계 2차 대전, 얘들아, 포스트면 전이야, 후야? 후에요? 프리가 전이고 포스트가 후다. 자, 세계 2차 대전 후에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얘기가 나올까? 로마도 얘들아 결국은 몰락했고 대영 제국도 결국은 몰락했다. 그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사례를 얘기해 주긴 해. 근데 이거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 너무 일반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번 문장 보세요. But 그러나 Is this always the case? 이것이 항상 the case가 사례도 적하죠. 야, 이게 진일까? 항하는 겁니다. 데모 박스를 해보시고 가 가리키는 게 뭐 있습니다. 자,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얘들 여기서 요거 문장 삽입 한번 해주시고요. 자, 문장 삽입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야.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이라고 하는 게 뭘 다시 받아주는 거야? 그것이 항상 사실이라면. 그치? 항상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일단 가정법 과거라고 적어주세요. 준영아, 실제로 역사가 지금 계속 되풀이 됩니까?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이라고 지금 가정법을 지금 이 사람이 달아준 거야. 만약에 그렇다면 archaeology가 무슨 학문이죠? 고고학. 역사를 다루는 학문이죠. 고고학은 would be pretty boring. 어떨 것입니까? 형광펜, would be 형광펜. boring 형광펜. 그러면 고고학은 pretty는 꽤란 뜻입니다. 예쁜이 아니라 꽤나 지루한 학문일 것입니다. 납득되지 얘들아? 맨날 반복되니까 고고학은 되게 다이나믹하겠어? 지루하겠어? 지루하겠지. 그치? 그래서 bor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간단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bored라고 하는 이 감정 분사는 왜 안 됩니까? 그쵸? bored 얘들아, 이 지루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고고하기 지루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boring을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 will be를 쓰지 않았어, 얘들아. will be를 쓰지 않고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는 이유가 뭐죠? 가정법 과거지. 자, 현재 실제로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고고학은 실제로 지루합니까? 아니죠. 자, 그렇게 가정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뭘 한번 써주시는 게 좋으냐면 if를 완전 풀 센텐스로 가정법 과거로 한번 써봅시다. 자, 어떻게 쓰실 거냐? If this 얘들아, is를 쓰면 안 되겠죠. is를 쓰면 안 되겠지. 가정법 과거잖아. 그러면 무슨 동사 써줘야 돼? were. If this were always the case 라고 써주세요. 아이고, were. 뭐야, was 안 돼요, 얘들아. 보통 가정법 과거는 were이라고 하는 동사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근데 실제로 사실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사실처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의 과거형도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희민아, 이거 이해했나? 지안 이해했나? 꽤나 지루할 것이다. 우리 단어 하나만 더 적어볼까? 오늘 우리가 풀었던 문제 중에 어떤 단어도 있었냐면 dull. 덜이 뭐야? 지루한. 지루한. 아까 준영이가 물어봤죠? 덜. 자, 즉 다시 말하면 one thing, 한 가지 사건이, 자, 여기도 마찬가지. will 안 되고 뭘 써주셔야 돼요? would. 그쵸? 한 가지 사건이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발생할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쓰셔서 가정법 과거로 맞춰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계속. But, 그러나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자, 뭐가 아니다? archaeologist면 이제 사람 명사가 됐네요. 얘는 고고학자가 되겠죠? 야, 사실 그게 고고학자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자, what절을 쓰는 이유는요. 뒤에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왔지. 고고학자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슨 소리일까더라?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한다 아니다. 아니다. 한 가지 사건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러 사건이 발생하고 반드시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7번 문장부터 뭐 하면 되겠음? 이 사람의 주장에 뒷받침을 해줘야겠지. 항상 문명이라고 하는 게들아 발전했다가 엄청 발전했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읽어볼게요. 일부 문명들은 얘들아 어떤 상황도 발생하냐면 형광펜 한번 해봐. 어떤 상황도 발생해요? And suddenly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거야. 얘들아 봐라. And suddenly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역사의 패턴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부 문명은 그냥 갑자기 하루 만에 사라지기도 하더라. 이 얘기가 되겠죠. 종말되기도 하더라. 없어지기도 하더라. 이해했지? 자, 그래서 suddenly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뭐 이 자리에서 얘들아 end라고 하는 단어가 위에서 무슨 단어랑 똑같은 거야? collapse랑 똑같은 거죠. 그죠?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더라. 이거 가능하죠. 자, like. 자, 어디처럼? 자, 이것도 알려주네요. 아즈텍과 잉카 문명처럼. 얘네는 얘들아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졌거든요. 자, 계속 conquered by invaders in the 15th 20th AD 여기까지 묶어봐. 그럼 여기에 나오는 conquered는 별 하나 달아주시고 요거 PP 과거 분사죠. 누구 설명하는 앞에 있는 아즈텍과 잉카를 수식해주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면 conquered니까 정복한 거야? 정복당한 거야? 그쵸? 정복당했죠. 누구에게? invaders, 침입자들에게.
언제? 1520년대. 이렇게 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더라. 자, 계속 갈까요? Those empires, 얘들아, 이런 거 지금 잘 봐주셔야 돼요. 그 제국들, 여기서 그 제국들은 어딜 얘기하는 거야? 아즈텍과 잉카 문명이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아 확장해가지고 막 떵떵거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다는 거지. 왜? 우리가 보통 하는 그 패턴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잘 봐라. 이 엠파이어들은요. never 체크해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투로 수식하세요. 어떤 기회냐면 collapse, 붕괴할 기회인데 as a result of 이렇게 가야겠지. 뭐의 결과로? over expansion 형광펜에 내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패턴이었잖아. 그치? over expansion이 뭐였지? 과도한 확장. 과도한 확장의 결과로서 붕괴하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문명의 패턴이 아니다라는 거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So, 그래서요. In the case of civilization, 문명의 경우에는요.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나 이런 말은 어떤 것 같냐면 마지막 형광펜 oversimplification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형광펜 됐지 얘들아? 이거 무슨 말이야? 과도한 단순화. 자, 이거 우리 동사 형태도 한번 적어 두실까요? oversimplification의 동사와는 어떻게 될까요? over? 아니죠. 동사 다시 simplify. 그렇죠. oversimplify라고 써주셔야 과도하게 단순화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하나만 더 적어볼까? 과도한 단순화, 즉 과도한 일반화도 괜찮아요. 과도하게 일반화를 시킨 거지. 자, 그럼 적어볼까요? over generalization. over generalization. 지문 이해 잘 됐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7번 가겠습니다. 시험 범위 38번까지. 그래서 오늘 다 할 겁니다. 왜? 오늘 이제 매3령 나가야지, 금요일에. 그러니까 니네 모의고사 이제 다 복습해놔야 돼. 그래서 오늘 스페셜 레슨을 시험을 볼 수밖에 없었다. 얘들아, 요거 필기할 때 있죠? 오른쪽에다가 요거 필기 한번 하고 갈까요? 이거 먼저 스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더라. 칭찬을 어디를 칭찬하냐에 따라서 애들의 어떤 마인드셋, 이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자, 보세요. 칭찬을 할 때 만약에 이 친구한테 야, 너는 smart, 똑똑하다라고 칭찬을 한 거야. 똑똑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뭘 칭찬한 거죠? 지능을 칭찬한 거지. intelligence를 칭찬을 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고정된 마인드셋, 고정된 어떤 이제 사고 방식이 생겨.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이런 내가 똑똑함을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위험을 감수할까요, 안 할까요? 위험 감수를 안 해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야. 위험 감수를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더라 쉬운 일을 골라서 할까요? 어려운 일을 골라서 할까요? 이 말은. 그쵸. 쉬운 일만 골라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야더라? 그 이유가 뭐겠지? 내가 뭘 의심받을까 봐. 나의 지능을 의심받을까 봐. 그러니까 나는 항상 똑똑해 라는 말을 듣고 싶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쉬운 일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면 반대로 smart, 똑똑함이 아니라 effort, 노력에다가 뭘 해주면 될까요?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노력에 칭찬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growth mindset인가? 자, 성장하는 마인드셋이 생깁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계속 뭐 하면 된다. 계속 시도하면 된다. 계속 시도하면 하면 된대. 이런 이제 마인드가 생기는 거야.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봐봐. 얘는 힘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주제 중에 하나니까 요 정도만 딱 정리해도 괜찮지 얘들아. 그치? 그리고 우리 이것 좀 볼까요? 우리 칭찬이란 단어 미리 좀 공부하고 갈까? 우리 칭찬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컴플리 얘들아 I예요 E예요? compliment거든? I입니다. compliment. 알겠지? 요거 칭찬. 그 다음에 P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요? praise. 요것도 칭찬입니다. 그래서 compliment, praise란 단어를 기억을 해주세요. 응? 이도 있어. 자, 봐라. 자, compliment는요, 얘는 뭔가 보완물이야. 보충하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서 보어를 C라고 쓰잖아. 그치? 그 C가 complement, 보어,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나도 어렸을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내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compliment가 칭찬이고 그다음 위에 거는 보완물 보충 뭐 이런 거니까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외웠는 줄 알아들어? 심지어 이 단어 있잖아. complimentary. 얘가 형용사거든요. 얘가 뜻이 뭐냐면 무료의란 뜻도 있고요. 칭찬의란 뜻도 있어. 이거 두 개를 외워야 돼.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맨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와씨 I는 무료 칭찬이고 E가 들어간 보완물은 어떻게 외웠냐면 봐봐. 모의고사 지문에도 많이 나오잖아. 우리 I는 뭘 좋아해요? 아니죠. 칭찬을 좋아하죠. I는 칭찬을 좋아하지.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칭찬은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무료예요. 이렇게 외웠어요. 어때요? 괜찮지?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세요. 괜찮잖아. I는 칭찬을 좋아하고 칭찬은 무료다. complimentary.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문 들어가자. 요거 37번까지 하고 한번 쉴게요. Yep, let's go, let's go.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얘들아, 텐션 끌어올려. 끌어올려, 끌어올려. 대학 안 갈 끼가? 가자. 대학 가자. 가자, 가자. 서울 가자, 얘들아. 서울에 성수동에 예쁜 여자가 그래 많다. 예쁜 여자 그래 많다. 내가 쌤도 항상 느끼지만 상남동 답이 없다. 왜? So sad. So sad. 아니에요. 그것도 옛날 말이에요. 대구도 이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서울로 가야 돼요. 뭐로 가든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 갑시다. 서울 갑시다. 서울 가자. 닌 어디 갈 건데? 옥스포드. 그럼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옥스퍼드 가려면 IELTS 공부해야 되는데. 이거 수능이잖아. 자, 해봅시다. 여기는 옥스퍼드가 아니고 스탠포드네요.
아쉽다. 자, 스탠포드 심리학 교수 이 사람은요. i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국제적으로 recognized가 인정받는 겁니다. 자, 인정받는 얘들아 파이어니어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거 뭐죠? 선구자가 뭐예요? 이끄는 사람, 그치? 자, 뭐에 대한 선구자냐면 of the concept of a growth mindset,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죠. 자, 성장 마인드셋의 개념을 선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은 as 뭐로서냐면 성장 마인드셋 이거야. a way 방법으로써요. 자, 뭐 하는 방법이냐? continually grow, learn and persevere in our efforts. 오케이, 여기까지 묶어보세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건 이런 거야들아. 끊임없이 계속해서요. grow 성장하고 learn 배우고. 자, 얘들아 눈 크게 떠보세요. 나보다 눈 큰 사람은 없지만 눈 크게 범진이 좀 크네. 자, 눈 좀 크게 떠보시고 얘들아 이 단어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persevere입니다. persevere.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이거 눈 작게 뜨고 보잖아요. preserve라고 읽어요. preserve 아니지? 얘들아 preserve는 보존하다잖아. 근데 얘는 보존이 아니라 다시 읽어봐. persevere. persevere입니다. persevere. 자, persevere는 인내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알겠지? preserve 아니고 persevere. 그래, 이가 맞네요. persevere. 오케이. 자, 근데 바로 두 번째 문장 가겠습니다. 드웩은 발견했습니다. 대절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자, 확인해보자. 아이들인데 문장 조금 길다 얘들아 잘 봐야 돼. who로 일단 묶어주세요. 어떤 애들이냐면 who are told 밑줄. 자, be told면 말하다야 듣다야. 듣다죠. who are told 들었던 아이들이야. 자, 그러면 be told 다음에요. 직접 목적어 대절이 요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대시 생략된 채로 들어왔죠. 무엇이라고 들었던 아이들이냐면 they are smart. 여기까지가 후 관계 대명사절 수식입니다. 아, 너는 smart, 똑똑하구나 라고 칭찬을 들었던 아이들은 그럼 여기가 지금 대절이야의 kids가 주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요. actually 실제로 underperform 동사 해주시고요. 단어 잡아주세요. underperform이야. 그럼 underperform이니까 수행을 잘했다는 소리예요? 수행을 좀 못했다는 소리예요? 못했다라는 소리죠. 수행력이 좀 낮고 좋은 결과가 별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In future task, 미래의 과업에서 잘 못했습니다. 괜찮니? 자, 뭘 함으로써? by ing 선택함으로써. 얘네가 뭐를 딱딱 선택을 하냐면 자, 단어 찾으세요. easier.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쉬운 과업을 선택을 함으로써. 이유가 있어더라. 잘 봐봐. 뭘 하기 위해서? to avoid 피하기 위해서. 자, 뭘 피하니?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얘기를 듣기 싫은 거야? 쟤 안 똑똑하네 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that 다시 한번 묶어볼까요? 동격으로 묶어주세요. that they are not smart 여기까지 묶습니다. 아, 제가 안 똑똑하구나 라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선택을 쉬운 것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컴마 위치 또 별표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얘들아 그리고 그것을은 앞에 있는 절을 전부 다 받은 거다. 앞절이 선행사입니다. 앞절에 어떤 내용 특히 얘들아 내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쉬운 과업만 선택하는 거 있죠. 자, 그것을 드웩은 부릅니다. 자, 드웩이 부릅니다. 목적어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목적격 뭐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fixed mindset을 가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됐어요?
됐나 도하나? 자, 그럼 한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돼 가로야. 여 대부터 여기까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앞에만 봐주세요. 이제 필기할 거 없거든?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뭐야 이거? 오 마이 갓. 뭐죠? 오잉? 오잉? 됐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얘들아, 일단 봐봐. 자, 드래곤 발견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Who are told they are smart. 똑똑하다라고 들은 애들이 실제로 수행을 잘 못하더라. 미래 과업에서 뭘 함으로써 쉬운 일만 선택함으로써 증거를 피하려고 그들이 똑똑하지 않네라는 증거를 피하려고 그리고 그거를 이 박사가 뭐라고 불러요? 얘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지는구나 라고 부른다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러면 얘는 그쵸? 문장 삽입도 너무 괜찮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실 때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 다른 속성을 가지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kids, 아이들인데 자, who 묶어주세요. 자, 어떤 친구들이냐? who are praised. 얘들 여기 수동태 보이시죠? 칭찬한 거, 칭찬받은 거. 그렇죠. be praised, 칭찬받은 친구들이야. 근데 문장이 왜 길어졌냐 봐라. not A but B가 나오네요. not A but B. 여기까지 effort까지 묶어봐. 자, 애들인데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not A but B니까 A가 아니라 B다지. 그러니까 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smart,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뭐 때문이에요? 그렇지, 노력 때문이죠. endeavor라는 표현도 단어 기억해놔. endeavor, 노력. 자, 그들의 노력 때문에 칭찬을 받았던 아이들은요. 디벨롭이 동사가 됩니다. 그치, 얘가 동사가 되죠. 발전시킵니다. 준서가 맞지? 자, 이런 친구들이 뭘 발전시키냐? 왓절 묶어보세요. What will cause a growth mindset? 자, 또 왓절이 얘들아. 뒤에 어세 완전한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콜이라고 하는 동사가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빠져 있고 growth mindset이 목적격 보어인 거야.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전시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장에는 어떤 속성이 들어와야겠어요? 도대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가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어떤 친구들이야?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친구들이죠. 자, 이 친구들은 알게 됩니다. 대절이야를 알게 됩니다. 그들의 노력이 is 무엇이다. 들어봐라. 그들의 노력이 이거 형광펜 한번 해줄까요? 이게 주제긴 하잖아, 그치?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건 이거구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is 무엇이다. 자, what절 한번 다시 묶어보세요. what절. 자, what 뭐 하는 것이다. lead to 이끄는 것이다. 어디로? 그들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노력을 해야 성공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고요. 안 어렵지 얘들아? 그래서요. If they continue to try, 그들이 계속해서 뭘 한다면, 시도한다면, 여기서 시도한다라는 거 결국 뭘 해보겠다라는 거? 노력을 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 they will improve, 그들은 증진할 거고, 향상할 거고, 그리고 achieve, 성취할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할 겁니다.
해석 괜찮지? 자, 넘어갑시다. 자, 7번. 그 여기서 7번 문장의 주어들아 these kids는 어떤 친구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던 친구들을 5번 문장에 these ki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친구들은요. end up taking. 자, end up ing 한 번만 잡고 갈까요? 해석은? 그쵸. 결국 이렇게 됩니다. 결국 동명사 하게 됩니다. 자, 결국 take on이라는 단어는 착수하다. 뭐 쉽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다, 착수한다, 시작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은요, the tougher한 things들도 착수합니다. 시작합니다. tougher가 그럼 여기서 어떤 의미야? 좀 더 거칠다라는 건 뭐예요? 좀 더 어려운 거, 그죠? difficult. 혹은 이런 표현도 괜찮더라. challenging한 거. challenging이 뭐야? 도전적인 거라는 표현이거든요. 와, 이거 하기 좀 빡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이 은어로 쓰는 빡세다라는 게 바로 challenging이야, challenging. 오케이? 그래서 챌린징한 것들을 착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 잘 보셔야 되라. taking이랑 병렬이 아니라 end up이랑 병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요. feel better. 더 좋게 생각한답니다. 누구에 대해서? them이야, themselves야. 그렇죠. themselves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멋진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된답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되겠네요. emphasizing effort, 노력을 뭐 하는 것. 그렇지,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똑똑함이 아니야, 얘들아. 지능이 아니라 너의 어떤 노력, 시도를 강조하는 것은 자, 우리 강조하다는 단어 하나만 더요. 오, 굿잡. highlighting. 노력을 강조하는 것은 gives, 줘요. A child, 아이에게 무엇을 주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를 빈칸 추론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노력을 강조하는 게 결국 의미가 뭐냐면 애들이 뭘 하나 가지게 되는 거냐? variable, 변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변수. 근데 어떤 변수야? that they can control. 그들이 자, 뭐 할 수 있어, 얘들아? 맞아요.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 가지는 거지. 그럼 반면에 지능 같은 건 얘들아. 왜 이게 안 좋은 거냐면 지능을 칭찬하는 게 왜 안 좋냐면 지능은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야. 지능은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치? 근데 이거는 변수,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변수지만 노력은 내가 더 하고 덜 하고라고 하는 조절이 좀 가능하지. 그치? 자, 그래서 컨트롤 대신에 이런 표현도 적어보세요. regulate가 조절하다. 규제도 있지만 조절하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변수다. 그러니까 통제 가능한 변수를 주는 게 좋은 거죠, 얘들아. 이해됐어? 칭찬의 그 좋은 칭찬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에다가 그 노력 그 뭐야 칭찬을 하는 겁니다. 음. 몇 분이지? 내가 쉬고 싶나? 에? 우리 그러면 요약문 한 번만 쓰고 쉴까요? 요약문 하나 쓰고 쉬자. 나 영작 한번 해볼래? 쌤이 한글을 줄 테니까 얘들아 영작을 한번 해보실게요.
분사 구문으로 써볼게요. 분사 구문으로. 그래서 컴마 leading으로 쓸게요. leading. 그래서 praising 위에 쓰시고 밑에는 컴마 leading이라는 분사 구문으로 써볼게요. 응? 못 알아들었나? 자, 같이 쓰고 쉬겠습니다. 자, 보세요. praising effort. 그치? 돕는다. helps. 자, 이거 보자마자 몇 형식? 5형식. 그쵸? helps. 그 다음에 목적어 누구지? 아이들, children. 그 다음에 자, to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죠. to develop their growth mindset. 하고 컴마. 됐어? 자, reading. 자, 리딩도 몇 형식이에요? 얘도 5형식 얘들아. 이끈다. 목적어가 to 부정사 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5형식 가능합니다. 그럼 leading, 자, them, 그들이. 자, 우리 아까 받아들이다, 착수하다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로 쓴 거 있었죠. 뭐였죠? 그렇지. to take on tougher things 해도 되지만 쌤이 이제 도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다? challenges. 보통 이제 도전 하나는 아닐 테니까 복수형으로 좀 써봅시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왜 이렇게 기노? 맞죠? 음. 어? 38. 자, 오늘 모의고사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to monitor our surroundings까지가 주어입니다. 우리의 surroundings는 s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맞아요. 주변 환경이라고 불러요. 우리 주변 환경을 monitor 하는 것은 자, 모니터가 무슨 뜻이냐? 살펴보다. 감시하고 살펴보는 겁니다. 내 주변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is 무엇 하는 것이냐면 여기도 다시 한번 to 부정사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면 focus on 집중하는 겁니다. 자, 뭐에 집중해요? What's outsid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사실 outside다. 우리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 얘들아, 우리는 내 자신의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 그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 바깥의 환경을 살펴본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볼게요.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느끼고 그리고 심지어는 맛보는 것 이런 것들에 우리가 보통 집중을 해서 주변 환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라고 할 때 outside라는 표현도 쓰지만 어떤 표현을 씁니까? exter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도 쓰죠. 이 표현도 좀 기억해 주세요. 괜찮니? 자, 하지만 sometimes 때때로 자, 왓절 묶어보세요. What really marks a place 여기까지 묶어서 주어로 잡아주세요. 근데 여기 해석이 조금 어려워 얘들아. 그래서 진짜로 marketplace가 하나입니다. marketplace. mark가 원래는 표시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소를 어떠한 특정 장소를 특징 짓다. 자, 일단 해석하고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진짜로 장소를 특징 짓는 것은 is something. 무언가냐면 자, 여기는 빈칸 추론도 가능하셔야 됩니다. is something less 별표 specific. 덜 명확하고 덜 구체적인 것입니다. 얘들아, 뭐라고요? 덜 구체적인 것. 덜 구체적인 게 장소를 특징 짓기도 한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들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감정 같은 것들이 장소를 특징 짓기도 한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이 조금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뭔 말이야 싶거든요. 1번, 2번 문장을 얘들아 but이라고 하는 것에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한번 대조를 시켜보세요. 지금 1번은 봐봐. 주변 환경을 살펴볼 때는 내가 나 바깥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냄새나 청각이나 뭐 느껴지는 거나 테이스트잖아. 근데 가끔은요 장소를 특징 짓는 거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장소를 특징 짓는다가 뭐야? 이 장소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살펴볼 때 가끔은 얘들아 뭐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내면. 그렇지. 바깥에 있는 냄새나 어떤 청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면의 내 감정. 그러니까 덜 구체적인 거, 덜 명확한 것이 주변 환경을 특징 짓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좀 더 가볼게요. An interesting example. 되게 흥미로운 예시가요. emerge가 동사예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 나타나다. 그래서 흥미로운 예시가요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패신저가 승객입니다. 지하철에 승객들 행동의 연구를 보면 요런 이제 1번, 2번을 볼 수 있는 예시가 나타난다라는 거더라.
이 사람들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장소를 살펴보고 할 때더라. 당연히 내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에 집중을 하기도 하지만 나의 감정 때문에 이 장소를 어떻게 인식을 하기도 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5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연구자들인데요. 묶어주세요. Trying to understand why people sit where they sit or stand where they stand in the subway and metro trains. 여기까지 묶어주세요. 겁나 길다 얘들아. 그럼 일단 이거 뼈대부터 먼저 보고 갈까? researchers를 주어로 잡아주시고, 자, 이 사람들이 examine, 검토했습니다. the factors,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뼈대는 사실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 주어 먼저 해석해 볼게요. 무엇을 이해하려고 했냐면, 자, why 묶어보세요. why, 도대체 왜 사람들이 sit, 앉을까요? where they sit. 이것도 또 묶어. 살짝 또 묶어. where they sit. 그럼 해석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그들이 앉는 곳에라고 해석하면 돼. 사람들은 왜 지들이 앉는 곳에 왜 앉을까? 그러니까 왜 하필 저기 앉을까? 이 얘기인 거야. 왜 앉아도 꼭 저기 앉지? 이해했어 얘들아? 자, 그리고 동사 한 번 더 간다. 그리고 or stand, 일어서 있대.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이 앉는 건 아니잖아. 그치? 자, 서 있는데 where they stand, 그들이 서 있는 곳에 서 있어요. 이 또 무슨 말이야? 하필 왜 또 저기 서 있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지. 왜 저기 앉고 왜 저기 서 있을까를 이해하려고 했던 거야. 자, 어디에서요? 지하철이나 기차에서요. 그러니까 왜 저기 앉아 있고 왜 저기 서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연구자들이 examine the factors, 요소들을 검토했습니다. 자, 우리 대수로 묶어 볼게요. 자, 어떤 요소들을 검토했냐면 that shape the way, 방식을 형성하는. 자, 어떤 방식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냐면 얘들아 봐라. the way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계부사 that 하나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인위치를 넣어서 수식해서 해석할 거야. 수식. 요 수식. 이거 문장 얘들아 꼭 한 번씩 써보고 해석도 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떤 요소냐? rider가 여기서는 승객입니다. 승객. 자, 승객들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navigate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탐색하는 거거든. 자, 탐색하는 뭐를요? that space 얘들아. 그 공간. 여기서 말하는 그 공간이 어디죠? 지하철. 그렇죠. 앉아있고 서있는 그 지하철을 가리키는 거야. 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지하철을 사용하고 탐색하는 방법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대체 어떤 요소들 때문에, 알겠지? 어떤 요인들 때문에 왜 하필 저기 않고 왜 하필 저기 서 있는지를 연구를 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스티뮬레이션이 어디 있어요? situation. 자, 5번 문장부터 보세요. One of their findings, 그 연구 결과 중에 하나. 요렇게 이제 알아냈잖아, 그지? 자,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요. involved, 여기가 동사예요. 수반했습니다. 포함합니다. The reasons, 이유들을 수반을 합니다. 자, 어떤 이유냐면요. 자, 묶어보세요. 자, 뭐랑 관련이 있냐? Many riders, 많은 승객들이 like to, like to는 그냥 want야, 원한대. 자, 뭐 하기를 원하냐면 plant themselves. 요거 표현 좀 기억해 주세요. plant가 원래 심는 거지, 땅에. 그치? 근데 여기서는 plant oneselfs가 뭐냐면 자리 잡다라는 소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여기에 심는데 이 자리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준스가. 예. 그래서 많은 승객들이 뭘 하기를 좋아하냐면 얘들아 봐봐. plant themselves. 자리 잡는 걸 좋아한대요. 휘민아. 화이팅. 자, 봐라. close to. 어디 가까이에. 지하철. 얘들아 보통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서요? 맞아요. 문. 지하철 문 가까이에 다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서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얘 왜 하필 저기 서 있지? 그거의 이유를 지금 찾아내겠다는 거야. 알겠죠? 일단 괜찮니?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지문에 비춰서 생각을 해봐. 지문에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때, 탐색을 할 때 외적이고 그 다음에 명확한 어떤 요인도 있지만 내적이고 감정적인 요인도 있다 그러자. 그 두 개를 지금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partly 부분적으로는 this 이것은 자, 얘들아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렇지. 문 가까이에 자리 잡는 것을 this라고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요. 자, 형광펜 해주세요. 명확한 편리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명확한, 명백한, 편리함. 자, 근데 뭐 할 수 있는 편리함이냐면 being able to exit. 자, exit이라고 하는 게 빠져나가는 거죠. 탈출하는 거. 근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more quickly. 더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는 누가 봐도 명백한 편리함 때문이기도 하죠. 이거는 약간 좀 논리적이기도 하고 얘들아. 누가 봐도 맞아. 이거는 편리해서 저렇게 서 있는 거구나. 도 있어. 자, 그런데 어떤 측면도 있다라는 거지? 내 감정적인 측면, 내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읽어볼게요. But 그러나 it was shaped partly by more abstract sensation. 자,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또 이거야, 이거. this를 다시 it으로 받은 겁니다. 문 근처에 자리 잡고 서 있는 것은 was shaped 형성되었습니다. 뭐에 의해서냐면 자, 여기 형광펜입니다. abstract sensation.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abstract이 되겠죠. abstract. 아까 obvious가 명백한이지. 그럼 abstract은 무슨 뜻이야? 그렇죠. 추상적인 sensation. 감각. 이거는 어떤 내면적인 욕구, 내면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추상적인 감각 때문에 이게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애들 여기서 7번 문장과 6번 문장 다 문장 삽입 너무 괜찮다. 그치? 왜? 이 this와 but 뒤에 it 이런 것 때문에 6번이나 7번 문장 문삽 기억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추상적인 감각, 즉 다시 말하면 그게 뭐냐? The desire, 욕구야.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냐면 to avoid, 피하고 싶어. 내가 문 근처에 앉는 이유는요. 피하고 싶어요. Sometimes uncomfortable feelings, 불편한 감정이요. 자, 뭐 했을 때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 있냐면 accidentally making eye contact. 이해되지 얘들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랑 눈 마주치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 거 좋아?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accidentally, 우연히 making eye contact, 눈 마주치는 거죠. 누구랑? seated passengers다. seated가 sitting입니다. 앉아있는. 그러니까 앉아있는 패신저와 우연이라도 눈 마주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어디에 서 있는 거다. train doors 근처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건 감정 때문이죠. 감정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abstract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했고요. 여기는 obvious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8번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 자, 주제문입니다. We can't see feelings. 우리는 감정을 볼 순 없지만 they 감정입니다. 자, 감정은요. 실제합니다. 볼 순 없지만 실제해서 뭐하지? 내 행동이나 내 그 경험에 영향을 미치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빈칸 추론이 될 수 있고 주제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결국은 이 세상의 내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근거가 될 수도 있고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아니? 그 좀 그런데 임프레스는 또 안 될 거. 임프레스 동사기도 하고 abstract 추상적인. 인상 안 될 것 같은데 추상적인.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느낌은 맞는데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딱 명확하고 딱 겉으로 딱 보이는 거 말고 얘는 약간 말하기 애매한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걸 추상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이 obvious의 반대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specific의 반대말, less specific, 덜 명확한 거, 덜 구체적인 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인상은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럼 얘들아 봐라. 명확한 이유는 뭐죠? 편리함 때문이고 그치? 편리함 때문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눈 마주치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이나 남았네요. 얘들아, 모의고사를 한 번씩 좀 쓰면서 지금 해석이 안 되거나 단어를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오시고. 자, 스페셜 레슨 오늘 다 했어? 왜 졸리나 지금? 졸리나? 그래, 힘들어 보인다. 오늘 그거 다 했나? 스페셜 레슨 다 했나? 질문할 거 없나? 다 해서 얘들아 금요일에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3령 금요일에 진도 나가겠습니다. 매3령 아니요 쌤이 나눠줄 거다.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쌤이 나눠줄 거고 자 금요일에 얘들아 우리 그 매3령 수업할 거고요. 어? 그대로 오세요. 그대로 오시고 모의고사를 좀 공부를 좀 해오세요. 알겠죠? 그리고 토요일엔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는 클리닉은 모의고사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 지문. 모의고사 전체 지문. 어? 어. 모의고사 클리닉 본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얘들아 토요일까지 한번 쫙 돌아야 돼. 복습 한번 도셔야 됩니다.